들었어? 저기 아래쪽으로 전철 뚫린다던데. 그러게 살다 보니 별 얘기를 다 듣네. 이 동네가 그럴 줄은 몰랐지. 그러게 최 씨는 복도 많아. 역선다던 땅이 다 최 씨네라잖아. 마을에는 요 며칠 전부터 똑같은 이야기가 돌고 있었다. 신규 전철 노선이 생기고 그 노선이 이 근처를 지난다는 소문이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벌써 땅값과 집값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다.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었지만 말은 이미 앞서가 있었다. 한동안 조용하던 마을이 오랜만에 계산부터 시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시각 김노인의 집안은 말보다 숨소리가 더 많았다. 김노인은 말없이 박 여사의 곁에 앉아 있었다. 불러도 대답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습관처럼 그녀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렀다. 박 여사는 천장을 바라본 채 눈만 깜빡일 뿐이었다. 손을 잡아도 이름을 불러도 그 시선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았다. 영감 혹시 내가 내일 없으면 놀라지 말아요. 걱정 말고 잘 자요. 내가 먼저 일어나서 기다릴게. 영감 꿈속에 성훈이가 와서 같이 놀러 가자더라. 그럼 오랜만에 우리 성훈이랑 같이 놀다 와요, 박 여사. 김노인은 그 손을 놓지 않았다. 놓아버리면 정말로 멀어질 것 같아서였다. 집에 돌아온 현성은 집안의 공기가 전과 다르다는 걸 단번에 느꼈다.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평소와는 달랐다. 숨을 고르고 있는 사람처럼 집안 전체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김노인은 현성을 보고도 바로 말을 꺼내지 않았다. 잠시 망설이다가 마치 오래 생각해둔 말처럼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같이 갈 수 있으면 좋으려만 그게 안 되면 내가 하루만 늦게 가고 싶구나, 현성아. 현성은 할아버지에게 더 말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만으로도 할아버지가 이미 많은 걸 정리하고 있다는 걸 현성은 알아차렸다. 박 여사가 먼저 떠날지 아니면 자신이 먼저일지 김노인은 그 순서를 매일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떠날 사람보다 남게 될 사람이 누군지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네가 더 걱정이다. 우리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순서를 현성에게 맡기는 선언처럼 들렸다. 현성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무엇을 묻기보다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 쪽에 가까웠다. 잠시 뒤 맹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김현성 씨, 맹호진 변호사입니다. 지금 읍내 사무실로 잠깐만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현성은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왜 지금 자신을 보자고 하는지 그 이유를 곱씹은 채 차에 올랐다. 현성이 도착했을 때 맹 변호사는 이미 책상 위에 몇 장의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다. 형식적인 인사만 오간 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본론부터 꺼냈다. 무슨 일로 저를 부르신 건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오늘은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현성 씨 마을에 도는 소문이 있죠. 전철 노선이 생긴다는 얘기요? 네, 말이 많던데요. 현성은 그 소문이 자기 이야기가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소문은 소문으로 끝나야 하는데 이번 건은 아닙니다. 이제 발표 시점만 남았어요. 맹 변호사는 얼마 전 최 씨가 김노인을 다녀간 일을 조용히 떠올리게 했다. 맹 변호사는 현성의 말을 부정하지도 설명하려 들지도 않았다. 그날 김노인 어르신은 최 회장님이 제안한 땅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맹 변호사는 대신 잠시 말을 멈춘 채 현성을 바라봤다. 그 침묵이 현성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 땅 사실은 오랜 전부터 김노인 어르신 몽이었습니다.
다만 어르신만 모르고 계셨죠. 최 회장님께서 평생 현성 씨 할아버지가 해주신 일에 대한 마지막 인사 같은 겁니다. 현성의 머릿속에서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생각들이 서서히 어긋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이 일을 반대할 이유는 분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도 최 씨는 마치 그 반대를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오래전에 이 일을 정리해 두었다. 그 점이 현성의 마음을 붙잡았다. 보답이어서도 배려여서도 아닌 듯한 어딘가 설명되지 않는 선택. 현성은 어느 쪽이든 쉽게 판단할 수 없었다. 그 땅이 중요한 겁니까? 당연하죠. 그 땅은 전철역 자리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도 그 땅이 어떤 자리인지 충분했다. 전철 노선이 지나가고 여기 들어선다면 마을의 중심이 통째로 바뀔 수 있는 곳이었다. 이미 현성 씨 이름으로 등기가 정리돼 있습니다. 전 아무것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변호사님.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던 이유가 아직 몰랐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최 회장님의 지시였습니다. 그 말은 설명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결론에 가까웠다. 최 회장의 판단 아래 김노인도 현성 자신도 그 과정에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일이 드러나지 않는 동안 지금까지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평온이 아니라 아직 건드려지지 않았을 뿐이었다. 맹 변호사는 그 시간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전철역 이야기가 공식화되는 순간 그 땅을 향한 시선들이 한꺼번에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 분명했다. 현성은 사무실을 나서며 맹 변호사와 나란히 복도를 걸었다. 말이 먼저 나오지 못한 채 몇 걸음을 옮긴 뒤 현성이 낮게 물었다. 혹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 최동수 대표가 알게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 이름이 먼저 떠올랐다. 최 회장의 둘째 아들, 동수, 그리고 곧이어 재산 문제에 유독 예민한 작은아버지 도훈의 얼굴이 겹쳐졌다. 현성은 그제야 오늘의 만남이 왜 필요했는지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 있었다. 갈등이 터진 뒤 수습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유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길을 미리 만들어 두기 위해서였다. 법적인 문제는 이미 모두 정리돼 있었다. 세무 절차도 유언에 따른 상속도 흠잡을 틈 없이 마무리돼 있었다. 개입할 여지가 있을 법한 변수들 역시 이미 차단돼 있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김노인은 끝내 한 번도 직접 나서지 않았다. 다만 손주가 받는 몫에 대해서만은 반대하지 않았다는 흔적이 서류 곳곳에 남아 있었다. 공식 발표가 나고 보상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맹 변호사를 통하라는 조용한 당부만이 마지막으로 전해졌을 뿐이었다. 복도 끝에 이르러 맹 변호사가 발걸음을 멈췄다. 이 얘긴 밖에선 하지 마십시오, 현성 씨. 최 회장님 오래 버티실 상황은 아닙니다. 사무실을 나와 혼자 복도에 남은 현성은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이제야 그는 할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말로는 끝내 전하지 않았던 그 방식의 사랑을 조금은 알 것 같았다. 현성은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믿었던 일이 이미 삶의 한가운데까지 들어와 있다는 사실보다 왜 할아버지는 이 모든 걸 끝까지 말하지 않았는지가 더 마음에 걸렸을 뿐이었다. 건물을 나서는 순간 현성의 전화기가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작은아버지 도훈이었다. 현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현성아, 작은아버지다. 그 영감탱이랑 할망구 아직 정신 붙잡고 있는 거지?
들었어? 저기 아래쪽으로 전철 뚫린다던데. 그러게 살다 보니 별 얘기를 다 듣네. 영감 혹시 내가 내일 없으면 놀라지 마라. 걱정 말고 잘 자요. 내가 먼저 일어나서 기다릴게. 영감 꿈속에 성훈이가 와서 같이 놀러 가자더라. 그럼 오랜만에 우리 성훈이랑 같이 놀다 와요, 박 여사. 같이 갈 수 있으면 좋으려만 그게 안 되면 내가 하루만 늦게 가고 싶구나, 현성아. 김현성 씨, 맹호진 변호사입니다. 지금 읍내 사무실로 잠깐만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땅 사실은 오랜 전부터 김노인 어르신 몸이었습니다. 다만 어르신만 모르고 계셨죠. 현성아, 작은 아버지가 그 영감탱이랑 할망구 아직 정신 붙잡고 있는 거지?